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평일의 절반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하락 이후 최근 반등을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 보이고 있죠. 네, 이와 더불어 어제는 미 증시가 하락을 하는 듯 모습을 보였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금 상승을 하며 글로벌 해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찾아가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바닥이 오지 않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서베이의 70%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에 오지 않았다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 전문가 크레더블 크립토가 최근 진행한 비트코인의 예상 저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1%가 이미 바닥을 다졌다 답한 반면에 69%는 3,700달러, 33%는 3,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설문조사는 2,229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네, 3,000달러 밑으로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추가 하락이 오면 안 되겠죠. 이러한 하락을 예상하는 안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제 코인이 하나 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 테더인데요. 네, 테더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사에서 익명의 계좌로 1200만 USDT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테더의 이체가 익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 사실 테더사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테더가 비트코인과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USDT라는 단어가 보이게 되면 눈이 가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현재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디지털 금융을 통해 이 사태를 이겨내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소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은 디지털 금융을 통한 재난 대응 전 세계로 확산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게 되면 유엔이 발간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및 디지털 금융 TF 보고서를 통해서 디지털 금을 통해 재난 등 위기를 극복하는 현상이 세계 전반에 유행하고 있다며 그 성과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얼마 전이 이제 3월 20일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 은행이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네, 본문 내용을 다시 보자면 이제 보고서는 중국 알리페이의 블록체인 기술 등을 언급했는데 네, 특히 엔트파이낸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자금 조달 서플라이 체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중소기업들의 이 사태를 긴급 자금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확대되어가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디지털 화폐가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 또한 어려워져가는 미국의 경제를 디지털 달러로 회복을 하자 움직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전 CFTC 장관이 설립했던 디지털 달러 재단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걸까요? 네, 과연 어떠한 소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민주당은 새로운 미국 경기 부양책으로 디지털 달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새로 마련되는 미국 경기 부양 법안의 일환으로 디지털 달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민주당 측이 22일 마련한 법안 내용에 따르게 되면 연방준비제도의 부채 개정을 기록하기 위해 디지털 대장에 반영하는 달러 가치로 기입될 디지털 달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을 위한 경제 구제 조치로 디지털 달러와 지갑 도입을 통해서 페드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이게 떠오릅니다. 네, 트럼프가 미국 국민 1인당 2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꺼내들고 있죠. 네,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트럼프 정부에서 소득이 줄어든 국민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2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혹시 이 정부 지원금을 디지털 달러로서 지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지갑을 나누어 주고 교환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이 법안의 경우 정식 제출되지 않은 초안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수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제가 앞서 예상한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밑에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갑은 디지털 및 물리적 개인 인증과 연결되는 전자 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보수 관리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뭔가가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한 발판이라는 생각이 지금 하나둘씩 드는데요. 시대는 흘러가고 항상 변화해 왔죠. 네, 종이화폐에서 신용카드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앞으로의 화폐 개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많이도 아닌 조금의 시간만 흐른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큰 하락 후 현재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반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세 가지 요인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비트코인 반등 3대 요인 미 디지털 달러 논의 등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이니스트가 비트코인 반등 요인 세 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언급해드린 트럼프의 2,000달러 현금 지급 정책을 꼽았는데 미국 민주당이 디지털 달러 월렛 발행을 논의를 했죠. 네, 미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개인과 기업에 직접 이체한다면 편리성이 최고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법안 초안에 따르게 되면 미 연준은 자격을 갖춘 미성년자 디지털 월렛에 1,000달러 성인에 2,000달러를 송금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선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미 선언 이후 미 증시 및 유럽의 증시는 하락하는 반면에 이제 이러한 달러의 발행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겠냐,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중국의 다수 기업이 현재 슬슬 정상 운영을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네,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네, 이러한 반등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길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저 또한 바랄 뿐이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XRP에 관한 소식들을 꾸준하게 접해왔던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리플의 XRP 랩스에서 이제 최초로 금융기관의 접속 없이 달러와 암호화폐를 보유 가능한 앱 개발 중이다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 어플의 내용은 XUMM 즉 줌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앱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순한 월렛 앱이 아닌 뱅킹 앱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즉 유저가 가지는 일반적인 은행 계좌에 이제 접속할 필요 없이 이 앱 자체가 은행 계좌가 되는 것인데요. 이 줌의 이제 퍼블릭 베타 버전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랩스는 XRP 기반 앱인 줌의 퍼블릭 베타 버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24일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XRP 레저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XRP 랩스가 줌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마무리하고 있고 24일 iOS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퍼블릭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 밝혔습니다. 네, 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하나의 지갑에 모두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 시기적절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겠다 진지하게 검토 중이죠. 이런 내용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이며 참 시기적절하게 달러를 보관할 수 있는 줌이라는 어플이 베타 테스트를 한다. 네, 뭔가가 우연치고는 착착 맞아떨어져 간다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맞아떨어져 가는데 네, 과연 이러한 큰 그림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한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주요 안전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얘기와 아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하락은 모든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에서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라는 의견으로 양립이 되었습니다. 네, 과연 이 분석가는 어떠한 전망을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에 이제 크게 실망을 했다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트코인의 부진한 가격 조치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전에 사들인 안전한 피난처의 이야기를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해지 수단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네, 그러나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주식 시장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몇 주 만에 암호화폐가 여러 달 동안의 이득을 지운 후 잠재적인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단적인 예로는 엊그제 그리고 어제 미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을 한 것만 봐도 바로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신규 자금이 유입되어 세계 경제가 계속 악화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가격 행동, 즉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후반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전통시장과는 독립적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비트코인이 지난밤에 대규모 선물 거래와 함께 5,80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기준치인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미국 증시를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장이 열리기 전 주식 선물의 반등은 비트코인을 6,700달러 가까이 상승시켰고, 이는 6,000달러 이하의 지역으로, 그러니까 6,000달러 미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상당한 저항력을 발견했던 그 무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이제 전통시장으로부터 분리되는 초기 징후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주식은 현재 댄스 파트너 그리고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지만 최근 트윗에서 저명한 분석가 윌리 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조짐을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는 이같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디커플링을 엿보며 우리는 2008년 은행 위기 때와 비교한 타임라인 안에 있다. 주식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분리하는 것은 그것이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 예를 보면은 이제 2008년 당시 금값이 크게, 이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미 증시가 거의 반토막이 났을 때 비트코인, 그 금이죠. 네, 금 같은 경우는 1온스당 1,000달러를 넘었을 때 당시를 회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주일 후면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지금의 이러한 모습, 주식시장과의 이제 상관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면서,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경우 정말로 디지털 골드,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항 물류정보 플랫폼은 체인 포털을 내달 6일 개통한다고 합니다. 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부산항 만공사 RK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부산항 통합 물류정보 플랫폼을 4월 6일 개통한다 24일 밝혔습니다. 네, 체인 포털로 이름 붙인 이 플랫폼은 그동안 항만공사가 개별로 제공하던 물류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부산항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블록체인 기반의 환적 화물 부두간 운송 ITT 시스템은 환적 화물 정보를 선사, 운송사, 터미널 운영사, 운송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하네요. 네, 항만공사는 우선 신항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북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산업 곳곳에 퍼져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페이X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지원 디지털 월렛 및 모바일 포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핀테크 전문 업체 휴페이X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월렛과 모바일 포스를 런칭한다고 하는데, 네, 새 디지털 월렛 브랜드 셔플은 직접 결제와 온라인 결제 및 암호화폐 기반 금융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휴페이X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부가
비즈니스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포스 볼트는 휴페이 X 가맹점에 곧 배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안 꺼서 갑자기 무슨 언덕이 있다고 하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휴페이 X는 오는 5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공식 런칭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 10포인트 대비 2포인트 상승한 12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시장의 공포적 극단적 공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위에서 하락하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올랐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고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유동성 25%, 거래량 25%, SNS 언급량 15%, 설문조사 15%,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5.7% 상승한 82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4.6% 상승하면서 16만 9천원대, 리플 XRP의 경우 2.9% 상승하면서 19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5.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